이게 내가 할 소리냐? 쾅! 장모 이복순의 손바닥이 아들 영호의 뺨을 후려쳤을 때 제구는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그의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과거 그 한마디에 제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영호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5살 민수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며느리 선아가 밤마다 중얼거리는 사과의 말들을. 하지만 진실은 영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영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선아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집과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년 동안 이 가족은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핏줄보다 진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으로 쌓아 올린 가족이 진실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아프고, 더 따뜻한 이야기가 구독, 좋아요와 함께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78세의 최재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록의 종이약이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날아가거라 종이약이여, 슬픈 내 가슴을 타고서. 재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굽힌 허리가 이제야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3대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장영호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며느리 이선아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5살 된 손자 민수는 재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하지만 장모 이복순만큼은 늘 문제였습니다. 선아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간섭하는 모습이 재구의 눈에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재구는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영우가 신문을 읽고 있었고, 복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재구는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부터 가슴 깊숙이 묻어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가 군 복무 중일 때 선아가 찾아와 울며 털어놓았던 고백. 뱃속에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때 재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이가 애비 없는 자식으로 자라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출생신고에 영호의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복순과 선아는 영호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간청했고, 재구는 그 비밀을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민수가 자라면서 영호와 닮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종이약이 끝나고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재구는 라디오를 끄고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작년에 심은 어린 나무였지만 벌써 꽤 자랐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라는 법인데, 이 집의 뿌리는 과연 튼튼할까요?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이 언제까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부엌에서 선아가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항상 조심스럽게 제구를 대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지켜준 고마운 아버지이자 언제든 그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구는 선아가 내려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선아는 제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민수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그림인데 정말 예쁘게 그렸더라고요. 제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 보여줘라. 선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을 제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죄책감과 두려움이 여전히 선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할 소리냐? 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구와 선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쾅! 복순의 손바닥이 영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제구와 선아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이었습니다. 영호는 뺨을 붙잡고 벽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숨을 헐떡이며 영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선아한테 그런 소리를 해? 복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영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요. 우리도 알 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구는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과거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마 영호가 그 비밀을 알아차린 건 아닐까요? 20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아닐까요? 선아는 부엌 문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구는 조용히 뒷짐을 풀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직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호야. 제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영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복순의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이 영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돈어른. 그냥 애들끼리 다툰 거예요. 하지만 복순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제구는 복순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복순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선아가 울며 고백했을 때 복순은 제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특히 영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구는 그때의 복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던 그 모습을요. 영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저랑 너무 안 닮았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5살이 됐는데도. 복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가 아빠 안 닮으면 어때서? 하지만 영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아가 가끔 울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도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아는 부엌 문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구는 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의심하는 거냐?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제 아이가 아닌 건 아닐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수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선아는 부엌에서 나와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선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재구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호는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재구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영호야. 재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느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에 도사리고 있는 비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요. 복순이 영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해. 하지만 영호는 복순을 밀어냈습니다.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이 집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요. 재구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호 씨. 영호는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재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재구는 느릿하게 소파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호는 아버지의 침묵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선아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구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느냐? 재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영호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민수도 선아도 저도 모두 힘들어해요. 그 순간 선아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 선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호 씨 아이 아니에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영호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벌떡 일어나 선아를 감쌌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니. 재구는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끄며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살이던 선아가 배를 움켜쥐고 울며 찾아왔던 날. 영호가 군대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고백. 그때 재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선아를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애비 없는 아이로 세상에 나올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걸요? 제구는 영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 영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복순이 제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묻어두기로 했잖아요. 제구는 복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묻어두라고 한 건 당신들이었소. 나는 그저 따라준 것뿐이요. 선아가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영호는 선아를 밀어냈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20년 동안 속인 거예요? 제구는 다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영호야, 내 말이 맞다. 우리는 너를 속였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느냐? 영호는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잠옷을 입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수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제구는 민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민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야, 위에 올라가서 자거라.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단다. 제구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영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선아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20년 동안 키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구는 영호를 제지했습니다. 영호야, 그만해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영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고. 복순이 다시 일어나 제구를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이제 그만 이 이야기 끝내요. 선아도 충분히 벌 받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꺼내놓을 때가 왔소. 복수는 선아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이 다 내 탓이야. 애 키워준 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복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선아는 어머니 품에서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제구는 담배를 꺼내 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탓이라. 허허. 그때 내 딸이 애를 떼겠다고 울며 찾아왔을 때 내가 무슨 결심을 했는 줄 아나? 영호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99년 가을이었습니다. 영호가 군 복무 중일 때 선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큰일 났어요. 선아는 그날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영호 오빠가 군대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아이를 지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재구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딸에게 말했다. 아이를 지우지 말라고. 세상에 나올 생명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고.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선아가 무서워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하지만 재구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선아에게 약속했다. 영호가 제대하면 정식으로 결혼시켜 주겠다고. 아이는 내가 영호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주겠다고. 그 대신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라고 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몰랐던 거예요?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제대 후에 선아와 결혼했고 민수를 내 친아들로 알고 키웠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다. 선아가 영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커졌어요. 복순이 벌떡 일어나 재구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구는 복순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나도 괴로웠소. 특히 민수가 자라면서 영호와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선아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과는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그 후로는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재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대학생이었다. 이름은 박정훈.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영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박정훈. 선아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순이 재구에게 따졌습니다. 그럼 왜 그때 선아를 내쫓지 않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한 애를 받아들였어요? 재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실수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재구를 바라봤습니다. 재구는 계속해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여자도 아이를 가졌었지.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책임지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영호는 아버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아를 도운 거예요?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었다. 최소한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다. 복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이유였구나. 그래서 사돈어른이 그렇게 선아를 감싸주셨구나. 선아는 재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웃음과 울음을 뒤섞었습니다. 그럼 저만 바보였던 거네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20년 동안 저 혼자 속고 살았던 거예요. 재구가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호야, 너를 속인 건 맞다. 하지만 내가 민수를 사랑으로 키운 것도 진실이다. 그 아이에게 너는 진짜 아버지야. 핏줄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이라는 걸 너도 알잖니?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아는 영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피했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네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구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뿜어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선아와 복수는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재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히겠다. 재구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다. 영호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의를 읽었습니다. 재구가 계속했습니다. 민수는 영호 내 핏줄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복수는 재구를 말리려 했지만 재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다. 이 아이는 내 딸의 핏줄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구는 선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다른 아이다. 복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아가 낳은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사흘 만에 죽었다. 병원에서 몰래 다른 아이와 바꾼 거다. 선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재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미혼모였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서 조치를 취한 거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민수는 도대체 누구예요? 재구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다.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다. 복순이 재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왜 선아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재구는 복순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요. 영호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웃었습니다. 하하. 그럼 저는 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남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아이를 제 아들이라고 믿고 산 거예요? 선아가 영호에게 기어갔습니다. 영호 씨,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 지금 하신 말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지만 영호는 선아를 밀쳐냈습니다. 이제 뭘 믿어야 해요?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재구가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다.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다. 영호는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셨어요. 그때 계단에서 또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다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왜 다들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영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지금 힘들어. 위에 올라가서 자거라.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왜 이래요? 재구는 민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다리거라. 곧 올라갈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단 위에서 몰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지자 영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말해요? 20년 동안 아빠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남남이었다고 말해요? 복순이 영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호야, 제발.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내가 키운 건 진짜야. 내 사랑으로 키운 건 진짜라고. 하지만 영호는 복순을 외면했습니다. 선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 때문에 이 가족이 다 망가졌어.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재구는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선택한 일이다. 영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머리를 좀 정리해야겠어요. 복순이 영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선아의 오열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복수는 선아를 달래며 함께 울었습니다. 재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호가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선아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복수는 그런 딸을 어루만지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구는 마루에 앉아 어린 손자가 그려준 가족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민수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구는 그림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내 손자였다. 선아가 재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재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 나도 복순도 모두가 선택한 일이다.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럼 진짜로 선아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재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폐가 덜 자란 상태였다. 의사가 살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선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이, 내 진짜 아이는 그렇게. 재구는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괴로워했다.
아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다. 복순이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는 정말 어디서 온 아이예요? 재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던 미혼모의 아이였다. 그 여자는 19살이었는데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갔다. 그 미혼모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입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재구는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제안했다. 아이를 우리가 키우겠다고. 그 대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여자도 동의했다. 아이가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다.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재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그 후로는 연락을 끊었다. 아마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다. 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민수는 정말 혈육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재구는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혈육이 없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요. 그 애는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왔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요. 선아는 재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민수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키운 아이예요. 밤마다 열이 날 때 간병했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갔고 첫걸음을 뗄 때 함께 기뻐했어요. 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다. 핏줄보다 더 깊은 인연이 있는 법이다. 영호도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거실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무겁게 계단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복순이 재구에게 물었습니다. 영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재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영호는 착한 아이다. 결국은 이해할 거야. 선아가 일어나 2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영호 씨한테 가서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재구는 선아를 말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어라. 영호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복순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야. 선아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짓말이었잖아요. 20년 동안 모든 사람을 속인 거예요. 재구가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 한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 그 아이에게는 진실보다 소중한 것을 준 거다. 선아는 재구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민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자라왔습니다. 사랑받는 손자로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재구는 일어나서 민수의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살아보니 알겠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더 깊을 때도 있다. 그 애는 내 손자 맞다. 복순과 선아는 재구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호의 마음이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영호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새로운 진실을 세워야 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재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로 나가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순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복순은 재구를 보자 그대로 문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복순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선아 좀 용서해 주세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선아를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그때 선아를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재구는 복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순의 무릎이 문지방에 닿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재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짓는 죄가 있지. 하지만 사람이니까 용서도 해야 하지 않겠나? 복순은 재구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밤새 어디선가 돌아다니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복순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는 하룻밤 사이에 더욱 깊어진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영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복수는 영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호는 복순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밤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재구는 영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를 기억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핏줄이 어떻든 그 순간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었어요. 복순이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어. 영호는 복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모님, 저도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재구가 일어나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영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시느라. 그때 집안에서 선아가 나왔습니다. 선아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영호 씨, 선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 씨, 저도 화가 나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선아는 영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선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부부잖아요. 그리고 민수의 부모고요. 복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야, 선아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제구도 흐뭇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호가 제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민수한테는 어떻게 말할까요? 제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다. 굳이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확실히 해주면 될 거다.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민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계속 보여주면 돼요. 복순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우리가 지켜줘야 해. 그때 2층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민수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뛰어와서 영호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어제 왜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영호는 민수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아빠가 잠시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 민수는 영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아빠가 민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정말이고,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영호에게 뽀뽀했습니다. 제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선아 씨. 이젠 숨기지 말고 삽시다.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요. 그날 처음으로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수도 그 가운데 끼어들어와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며 이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20년 만에 이 가족은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선아는 예전보다 더 밝은 얼굴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복순도 더 이상 선아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가족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민수야, 이 사진 봐. 영호가 첫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가 영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저예요? 민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야.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가 첫걸음을 뗄 때, 첫 번째 생일을 맞을 때, 유치원에 입학할 때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모두 민수를 사랑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수는 영호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제구는 그 옆에 앉아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우리에게 온 건 기적이었단다. 할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부엌에서 선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다가와 선아를 도왔습니다. 선아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니? 복순이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야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된 기분이에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복수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선아야. 그동안 내게 너무 심했어.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저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가족으로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록의 종이약이었습니다. 날아가거라 종이약이여 슬픈 내 가슴을 타고서. 재구는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숨겨둔 비밀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사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아픔을 다 삼키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날아가는 종이약처럼. 영호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할아버지랑 같이 연 만들어 볼까? 민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정말요? 재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쁜 연을 만들어서 하늘 높이 날려보자. 선아와 복순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재구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가족으로 말이야.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선아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겠어요.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요. 복순이 민수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라. 건강하게 자라야지. 민수는 할머니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수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줬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재구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아이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영호가 민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줄게. 더 좋은 아빠가 될게. 민수는 영호에게 뽀뽀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최고예요. 밤이 깊어가자 민수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민수를 업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호도 함께 올라가서 민수를 재웠습니다. 민수는 아빠와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재구와 복순은 거실에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복순이 재구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셔서요. 재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요. 라디오에서 종이약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재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날아가거라, 종이약이여. 아픔을 다 삼키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날아가거라. 이제 가족은 더 이상 거짓의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서툴고 부끄러운 진실이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핏줄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고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재구 가족의 20년 비밀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핏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때로는 아픈 진실보다 따뜻한 거짓말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 민수는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집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할까요? 할아버지 품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고 아빠와 함께 연을 날리고 엄마의 손맛을 느끼며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